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자발적 백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솔직히 퇴사 후회하죠 라는 책을 쓴, 그리고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사실 계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이제 내가 정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미래가 너무 잘 보인다는 게 저를 약간 슬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컸다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미래가 너무 뻔하게 잘 보인다는 거.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의 나의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지금이랑 똑같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 두드리면서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이러고 있는 그 모습, 그 이상은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회의감이 일단 컸었고, 두 번째로는 왜 퇴사를 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많은데, 사실 저의 초점은 퇴사를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세계 여행을 할 거야가 저한테는 그게 중점이었거든요. 퇴사는 그 여행을 하기 위한 그 불가피한 과정 중에 있었던 선택일 뿐인데, 사람들이 이제 퇴사라는 것을 약간 결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퇴사에 초점을 뒀다기보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 퇴사였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서로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나이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늦었고 뭐 빠르고를 판단하는 거는 이 사람의 나이를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나이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제한을 두는 것 뿐이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하면은 내가 언제 무엇을 하던지 간에 늦고 빠르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니까, 내가 그 당시에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거를 몇 살 때 했냐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퇴사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가장 걸렸던 거는 일단 부모님이었죠. 나이가 30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기서 내가 퇴사를 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 그 텀이 생겨버리면 아무리 부모님이 저를 믿어준다고 하실지라도 과연 그걸 쉽게 받아들여 주실까라는 고민이 컸었는데, 엄마 나 이러이러해서 나 퇴사를 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민태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고민들이 정말 무색하구나, 나라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뭐 사람들의 시선 뭐 이런 것들보다 아마 제 마음속으로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게 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날에 이제 회사 전체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었어요. 1년 반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왜 퇴사를 선택하게 됐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글이었는데, 사실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괜스레 제가 찔렸던 것 같아요. 뭔가 철없는 애처럼 보이기 싫어서 내가 퇴사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이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고, 물론 같은 회사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 특히나 그 다음 날에 어떤 한 부장님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분이고 저랑 나이 차이도 거의 20살 이상 나시는 분이었는데, 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주 내용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싶다. 혹시 우리가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지만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로는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거의 아버지 뻘의 그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돼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또 그분이 동시에 이제 제가 썼던 그 글과 밑에 달렸던 응원의 댓글들을 이제 문서로 편집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민태 씨가 후에 지금 이 선택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지치거나 힘이 들 때 이 응원의 메시지들을 보면은 분명 힘이 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른바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선택 정말 잘한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그때 그 부장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아, 그때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때 나는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위로도 많이 받았었고 저한테는 큰 힘이 됐었던 그런 응원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냥 지금 뭐 요새 많은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듯이 그냥 그 정도의 꿈이었을 뿐이었는데, 약간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네팔로 해외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 수많은 불빛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뭔가 좀 아쉽다. 세상에는 저렇게 다양하고 많은 삶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구나. 저런 다양한 삶들을 내가 직접 마주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그 당시에 커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세계여행을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계획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 계획한 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거의 10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계획을 하는 거는 사실 비행기표 끊는 거 외에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세계여행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다음부터는 뭐 거의 한두 달 만에 비행기 티켓 끊고 그렇게 다 진행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그냥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비행기표 끊고 사표 내고 나니까 정말 이게 막연한 꿈 같았던 일들이 내가 그렇게 저질러 버리니까 현실로 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세계여행은. 이번 세계여행에서 첫 번째로 갔던 나라는 뉴질랜드였는데,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곳을 가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한 곳에 조금 오래 머물면서 지내는 걸 원하는 사람이어서 뭐 1, 2주가 아니고 저는 몇 개월 이상을 머무르고 싶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어요,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였기 때문에 일도 간간히 하면서 좀 오랫동안 약간 현지인들과 지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30살에 갔던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내가 평범한 일 하다가 가는 거는 너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았던 게 이제 원양어선이었어요. 마침 또 원양어선에서 선원을 구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처음에 거기를 결정을 한 건 새로운 경험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이제 돈이었는데, 원양어선을 예를 들어서 2주를 만약에 탄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탔던 기간과 똑같은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유급 휴가가 주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미 저는 4주치의 돈을 버는 거고, 그 뒤에 다시 이어서 또 배를 타게 되면 처음 받았던 급여에 더블로 이제 페이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엄청난 금액에 혹해서 배에 타게 됐는데 이게 괜히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2교대로 진행을 하는데 6시간 근무, 6시간 휴식, 6시간 근무, 6시간 휴식.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잠을 2번 자게 되는 거죠. 2번 씻고 2번 자게 되니까 나는 이틀이 지났다고 몸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루만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저는 처음에 약간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심지어 그 쉬는 6시간조차 이제 배에서 자는 거니까 항상 배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출렁이니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자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고, 저는 뭐 혹시 몰라서 노트북도 가져가고 다 챙겨갔는데 노트북은 정말 켜본 적도 없고,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 6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내가 몸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텨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중에 내가 하차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명보트라도 타고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핸드폰도 웬만하면 하지 않고 일 끝나면 바로 씻고 바로 밥 먹고 바로 잠들고 계획적인 루틴으로 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누군가가 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말리고 싶은 게, 일단 돈이나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 배를 타면서 너무 무리하게 손목을 썼던 바람에 지금까지도 손목을
손목이 약간 안 좋은 상태거든요. 사실 그렇게 몸을 버려서까지 해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힘든 거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급여가 큰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행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무던해지는 거는 이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직면하는 것과 정말 생각지도 않다가 이렇게 직면하는 건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무료하다거나 지루해졌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안 들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그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여행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완벽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애초에 완벽함을 원한다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여행을 하려고 하세요? 왜 여행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경험 안에는 정말 멋지고 좋은 경험들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경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힘든 일 안에는 내가 세웠던 계획이 어긋났을 때 오는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힘든 일들과 그 불안도 즐길 수 있어야만 정말 여행을 온전히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여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행은 어차피 가면 내가 다 겪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은 살다 보면 그게 내 문제이건 아니면 주변 환경 문제이건 내가 떠나지 못할 이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떠난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여행을 떠날 적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적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또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매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0살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과 30살에 내가 느끼는 거는 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냥 내가 정하는 시기가 적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사를 한 순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저를 괴롭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는 이제 와서 내가 후회한다고 하기에는 과거에 대해 선택들과 삶을 부정하는 것 같고 당당하게 나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그런 그럴싸한 이유가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은 내가 이 정도로까지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데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건 답이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죠.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혹시 회사 다니기로 한 거 후회하세요? 이런 질문은 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그냥 회사를 다니기로 선택을 한 것처럼 내가 퇴사를 한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데 유별나 보이고 특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내가 그냥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정말 평범한 선택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질문 자체가 애초에 저한테는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이었다? 라는 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적인 생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돈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여행이었던 것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민태야 그래서 너 여행하니까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역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행복해요와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이 두 가지 답변보다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 정말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모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언제 행복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 주에 바닷가에 가서 놀았던 때, 뭐 언젠가 뭐 잔디밭에 누워서 맥주 먹던 때, 더 가서는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막 뛰어놀던 때,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그때 진짜 좋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몇 년이 지나면 지금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는 행복했지 라고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때는 사실 없었구나. 그냥 그 안에 힘든 일들도 같이 껴있었을 뿐이지 나는 그냥 언제나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은 내가 지금 미래에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삶에 스며들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없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행복은 어디나 있지만 결국 그걸 느끼는 거는 내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분들은 일단은 꿈이 있다는 것 자체에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면 당장의 그 꿈을 극단적으로 쫓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것과 그 꿈과 양쪽 모두를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상황에서 이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작업을 하시면 그래도 그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또는 그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도전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도전이 단순히 그렇게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판단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응원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들의 모습을 조금 온전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